안녕하세요. 저는 청춘 여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앞에 나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재학 중인 이유빈입니다. 네, 벌써 일주일이 지났네요. 개강을 하셨죠, 다들? 어떤 재밌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사실 아닌 것 같네요. 네. 저는 항상 개강 때마다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고는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상상도 해보고 어떤 일을 할까 계획도 세워보고는 해요. 사실 새내기의 개강은 더욱더 특별했었죠. 지금 새내기 분들이 계신지 혹시 아니신지는 잘 모르겠지만 새내기 때 생각을 해보면 그간 대학에 입학하면 내가 대학에 간다면 그렇게 외쳤던 마법의 주문을 이제 실현할 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한 지 3년, 4년 정도가 지났는데요. 아직도 종종 이런 주문을 외우고 있긴 합니다. 이제 4학년이 되면 내가 한 살만 더 먹으면 뭔가 해야지. 이런 식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나의 대학교 로망, 하나의 캠퍼스 로망을 파헤쳐보고자 이 자리에 섰는데요. 바로 청춘 여행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여러분들은 청춘 여행에 대한 특정한 이미지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인데요. 네, 청춘이라면 젊은 나이에 적은 예산으로 배낭을 메고 무작정 어딘가로 도전을 하면서 꿈을 찾아야지 라는 그런 글이나 광고 같은 걸 저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지까지 수많은 여행을 다녀왔다고 스스로 자부해 왔는데요. 사실 그런데 말이죠. 저는 배낭보다는 캐리어를 더 좋아하고요. 게스트하우스보다는 1인실을 더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동안 다녀왔던 여행은 청춘 여행이 아닌 걸까요? 그렇다면 대체 청춘 여행이란 무엇일까요? 그래서 저는 청춘 여행이라는 정의를 먼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우선 청춘이라는 단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춘이란 새싹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철을 뜻하는 말로 10대 후반에서 20대까지 인생의 젊은 나이 혹은 그런 시절을 일컫는 용어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이나 아니면 직장인 새내기들을 지칭하는 용어로 청춘을 사용합니다. 즉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과 그리고 저는 청춘을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이처럼 청춘은 스스로가 선택한 새로운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청춘에는 새로움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여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네, 여행의 목적을 가지고 국내의 다른 고장이나 외국에 나가는 길을 일컫습니다. 현재 내가 있는 곳과는 다른 곳을 말을 하는 거죠. 즉 여행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이고 익숙한 곳에서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그 모든 과정을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청춘과 함께 여행이라는 단어를 관찰함으로써 저희는 공통적으로 한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새로움입니다. 그래서 청춘 여행이란 무엇이냐? 이런 새로움을 가지고 모든 것이 푸르른 젊은 날에 새로운 곳으로 떠나는 것이 바로 청춘 여행입니다. 네, 나에게서 익숙한 것을 벗어나 낯선 곳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공간이 모두 청춘 여행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사실 새로움이라는 건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의미입니다. 나에게 새로운 것이 너에게는 새롭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청춘 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떠나는 이유도 그리고 목적도 방식도 모두 스스로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모두가 여행을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언니만 하더라도 제가 여행을 떠날 때마다 항상 물어봐요. 너는 굳이 네 돈 써가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겠니? 라고 물어보곤 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네, 다행이네요. 저도 여행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낯선 곳에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느끼는 이런 긴장감을 좋아해요. 사실 이 앞에서 이런 상황과 같은 긴장감이랑 비슷한 거겠죠. 네, 그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고 매우 부지런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하루 종일 어디서 그런 체력이 생겨났나 싶을 정도로 막 움직이게 돼요. 저는 항상 그런 매력 때문에 여행을 다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여행을 좋아하게 된 데는 아무래도 제 아버지의 영향이 조금 큰데요. 제 아버지는 종종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당신은 돈을 쓰려고 번다고.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항상 여행을 다닐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는 이 아버지를 따라서 이런 영향을 받고 어릴 때부터 국내, 국외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저는 혼자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혼자 여행을 다닌다고 하면 보통 반응이 다 비슷해요. 너 진짜 대단하다. 너 용기 있다. 근데 사실 제가 혼자 여행을 다닌 이유는 조금 간단한 거였어요. 같이 다닐 친구가 없었거든요. 이렇게 슬픈 얘기가 아닌데 말이죠. 근데 사실 지금은 혼자 하는 여행이 더 매력적이고 뭔가 더 재밌다는 걸 깨닫고 이제 종종 혼자 여행 나가는 걸 굉장히 즐기고 있어요. 혼자 여행을 나간다는 것은 오롯이 모든 것을 내 결정대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늦잠을 자던 아침에 일찍 일어나던 아예 밥을 3끼를 먹든 5끼를 먹든 전부 내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발견하는 게 있는데요. 나도 몰랐던 나에 대한 정보를,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사실 치킨보다는 피자를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사실 치느님 하는 걸 이해를 못하는 편인데 아니요, 이런 사람들 많아요. 충분히 많아요. 그죠? 저기도 계시네요. 네, 그런데 이것 또한 제가 여행에서 뭘 먹고 돌아다녔나 하고 정리한 그 메모장을 보고 발견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제가 이렇게 여행을 막 저 여기 다녀왔어요, 저기 다녀왔어요 하면은 약간의 오해가 생기기도 해요. 너 그렇게 여행 많이 다녔어? 너 되게 부자다. 너 되게 돈 많나 보다. 근데 전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수능을 치자마자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4년 동안 계속 일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는 저는 용돈을 받지 않고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동안 휴학을 하면서 아르바이트만 하면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렇게 돈을 모아서 여행을 갔다 오고 다시 와서 또 일하고 또 돈 모아서 또 떠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 4년간을 계속 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한 푼도 모아놓은 돈이 없어요. 하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여행에 쓰지 않았어도 썼을 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아르바이트로 뭐 생활비, 뭐 용돈 막 이런 거 쓰다 보면 쓰다 보면 그렇게 많은 돈이 남진 않아요. 막 조금씩밖에 안 남는데 저는 그거를 모아서 저축하기보다는 그냥 이거 그냥 나를 위해서 투자를 해야겠다. 그러니까 나는 여행 비용에 써야지 하고 마음을 먹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습니다. 자, 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무슨 말인지 감이 오시나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다 같이 눈을 감고, 자, 눈을 감으셨나요? 자, 우리 바다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저는 여름이 싫어요. 저는 더운 거 싫고 사람 많은 거 싫으니까 겨울 바다를 떠올려 볼게요. 자, 저한테는 지금 파도가 보이고요. 바람이 되게 차네요. 칼바람이 막 불고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해변가에 나 혼자 서 있어요. 어떠세요? 이미지라는 게 떠오르셨나요? 겨울바다의 이미지를 지금 한 가지씩 가지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바다로 여행을 떠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방금 상상하셨던 것을 직접 체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파도 치는 소리를 듣게 되는 거고요. 바다의 물 색깔을 볼 수가 있고요. 해변의 모래를 그리고 밟아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행은 상상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하기를 추천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저는 청춘 여행에 대한 정의와 그리고 청춘 여행을 왜 떠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청춘 여행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춘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청춘 여행을 떠나야 할까요? 제가 2014년 여름에 혼자서 홍콩을 다녀왔습니다. 저 혼자 처음 떠나는 해외 여행이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정한 목적지가 홍콩이었어요. 저는 이 홍콩 여행을 앞두고 엄청나게 공부를 했어요. 시험 때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스케줄 다 짜고 막 분 단위로 짜고
맛집 리스트에 버스 노선에 심지어 도로 표지판까지 다 외워버릴 지경이었어요. 나는 아직 그곳에 가지도 않았는데 갔다 온 것 같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빡센 스케줄을 가지고 여행을 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진짜 막 진이 다 빠지더라고요. 그 날씨가 생각보다 더 더워가지고 오래 돌아다니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막 더위 먹은 것 같아서 입맛도 없는데 찾아놓은 맛집 리스트 있으니까 그거 먹어보겠다고 꾸역꾸역 찾아가서 막 먹고 그러다 체하고 정말 아쉬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여행 왔나, 막 이러려고 사서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정도였죠. 그래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고 받다가 결국에는 백화점 식품 푸드코트가 있어요. 거기서 좀 되게 비쌌던 초밥 세트를 하나 사고 그 백화점 옆에 쉬는 공간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무슨 정원처럼 꾸며진 것도 아니고 그냥 문 하나, 계단 하나 그냥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들 여기서 제가 막 초밥 먹고 있으니까 다 쳐다보죠. 저 무슨 뭐하고 있나. 굉장히 울컥했어요. 진짜 나 돌아가야 되나, 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다 막 이러고 멍때리기를 시작을 했는데 그 공간이 굉장히 예뻤거든요. 이런 공간이었어요. 항구 근처라서 막 배 지나다니는 게 보이고요. 밤이니까 덥지도 않고 선선한 바람도 불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서 멍때리고 있는데 막 애완견이랑 운동하는 사람들 막 지나다니고 애기랑 손잡고 막 산책하는 가족들도 보이고 굉장히 저는 이때 처음으로 여유를 느껴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날 저녁 혼자 막 맥주도 사서 막 마시고 정말 훅 잠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음 날부터 제가 짜왔던 그 빡센 스케줄표를 버렸습니다. 버리고 아침 느지막이 일어나서 뭐 숙소 옆에 있던 거들떠보지도 않던 작은 공원을 산책을 했어요. 그렇게 산책을 하다가 해가 뜨고 더워지니까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카페에 들어가서 밀린 일기도 쓰고 좋아하는 음악도 듣다가 이제 또 여유롭게 막 지도도 안 쳐다보면서 막 골목골목 일부러 길을 잃으면서 막 다녔어요. 그렇게 저는 홍콩 여행을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때 이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는 저의 여행 스타일을 찾은 거였어요. 바쁜 것도 좋은데 저한테는 정말 천천히 여유롭게 다니는 거, 카페에도 가보고 짧은 시간이지만 자주 가는 단골 가게도 만들어보고 그렇게 그 공간에서 살아보는 경험을 가지고 싶은 게 저의 여행 스타일이었습니다. 제가 이 여행 스타일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마음 가는 대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여행을 떠난다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에 우리는 그러지 못한 부분이 약간 있어요. 왜냐하면 시간의 제약이 있고 내 체력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행지에서 최대한의 효율을 찾고자 노력하게 되는 거였죠. 이왕 가는 거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저것도 사고 막 인생샷도 찍어야 되고 저기 찍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 할 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여행에는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선택과 집중의 과정을 통해서 나만의 여행 스타일을 찾는 것, 저는 이것을 여행의 주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것은 어느 하나를 빼버리고 생각하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대신에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여행을 계획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행의 주제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저는 바다에 가면 정말 하염없이 앉아서 바다를 쳐다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지만 놀이공원에 갈 때면 막 부지런히 돌아서 모든 놀이기구를 다 섭렵해야 이게 마음의 적성이 풀려요.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거친 나만의 여행 스타일에 맞는 그런 여행은 더욱 풍성해지고 그리고 더욱 편안해집니다. 자, 이번에는 작년 여름에 제가 일본에 떠났던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저는 감명 깊은 영화를 보고 그게 도쿄 배경이라 해가지고 도쿄에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때는 다행스럽게도 같이 갈 친구가 있어서 혼자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사실 혼자 하는 여행과 다른 점이 있다면, 동행이 있다면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더 많은 것을 고려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스타일을 고집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스타일도 파악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와 같이 여행을 떠난 친구는 먼저 서로의 키워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는 도라에몽이란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여기 도라에몽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난 여기는 기필 꼭 가봐야겠다. 그리고 디즈니랜드도 가야겠다. 그리고 나서 나는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었고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맛있는 걸 먹고 싶어 했고요. 거기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에어비앤비 쓰자고 막 졸랐고요. 그리고 그 도쿄의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자, 이래서 두 가지의 키워드를 종합한 결과 정말 놀랍게도 저희의 여행 주제는 먹을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먹방을 위해서 아침, 점심, 저녁, 간식, 야식 두 번째, 술 이것까지 쫙 정리를 해서 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뭐 먹을 것들이랑 리스트를 쭉 나열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거 먹고 점심에 이거 먹으면 되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동 동선을 정하게 된 거죠. 그리고 하루 종일 솔직히 먹을 수가 없잖아요.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소화시킬 동안에 할 일들을 찾았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결과는 정말 저 스스로 뿌듯할 만큼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2명이었는데요. 저희들은 7일을 꽉 찬 시간 동안 총 몇 개였죠? 24개의 가게에서 겹치지 않는 먹을 것들 한 50여 가지는 먹어버리고 온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지금까지 청춘 여행이 무엇인지, 청춘 여행을 왜 떠나야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청춘 여행을 떠날 것인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앞서 처음 말했던 이런 청춘 여행의 이미지들, 기존의 뭐 네일로, 배낭, 뭐 도전, 낭만 이런 것의 이미지는 결국 청춘 여행의 극히 일부분만을 조명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실 뭐 배낭을 매든 캐리어를 매든 내가 걸어 다니든 자동차를 타든 아니면 뭐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든 호텔에서 지내든 사실은 모두 다 청춘 여행의 길이고 단지 어떤 선택을 하는 것에 따라 달려 있는 거겠죠. 그래서 모두가 다 청춘 여행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청춘 여행이란 모든 것이 푸르른 젊은 날에 새로움으로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새로움을 얻는 것에는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선택과 집중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여행이 청춘 여행, 뿌듯한 청춘 여행이 되기를 바라면서 행복한 여행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강연을 준비했던 이유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